의료비 세액공제? 나 감기 걸려서 병원 한 번 간 게 전부잖아. 공제 받을 수 있나? 아, 맞다. 우리 아빠가 있었지? 전화해봐야겠다. 나 연말정산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올해 병원 다닌 거 있지? 병원? 엄청 많지. 1년의 절반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잖니. 그러면 그거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 좀 뽑아줄 수 있어? 그게 뭐 어렵겠니? 주말에 받으러 와. 그래, 알겠어. 고마워. 근데 내가 병원비를 다 내지 않았잖아. 공제가 돼? 아, 맞다. 나한텐 세안남이 있었지? 세안남, 도와줘! 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김교준입니다. 이제는 드디어 레벨업을 해서 중급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세안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설마 이 새가 그 석삼의 새 그 새?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급편이니까 뭔가 이번 편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들이 진행될 예정이겠죠? 이 절세를 위한 어디였지? 네, 꿀팁을 뽑아가지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꿀팁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부터는 어떤 항목의 절세 전략을 설명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아주 스페셜하게 특별 세액 공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스페셜한 특별 세액 공제에는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예, 뭐 어렵지는 않은 사실 또 주변 생활에서 많이 들어본 또 항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경우에는 이 근로소득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또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또 부양 가족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특별세액공제는 그 항목마다 각각 그 기본공제의 대상자의 그 개념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근데 우리는 이 의료비에 대한 어떤 그 오해를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자,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요, 이 의료비 몰아주기라는 그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내가 다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몰아주기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는 건데요. 네, 자, 근데 이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내가 지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누가 이것을 지출해야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그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그런 그 의료비에 대해서 이 공제를 적용받는 건데요. 네. 만약 그 맞벌이 부부 둘 다 이 산출세액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그렇습니다. 둘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뭔가 이해가 되네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꿀팁인데요. 어떻게 예. 생각해 보면. 예,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또 소득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 이게 동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꿀팁입니다. 자, 이 의료비를 지출을 할 때 신용카드, 뭐 선불카드, 직불카드, 그다음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네. 이 두 가지의 공제 사항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소화 서비스에서 지금 조회가 되지 않는 이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해가지고 뭐 의료비 영수증 혹은 뭐 계산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의료비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자, 이 문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가지고 회사에 따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참고로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점부터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라고 있어요. 자, 이 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면 이 국세청이 해당 의료기관에 그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의료비에 대한 절세 꿀팁을 봤는데요. 네. 이제 다른 또 스페셜 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는 이것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just only one thing.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보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더라도 이 보장성 보험료를 실제 근로소득자가 지출했다 본인이 자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 자,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적용을 받을 때 그 대상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상 금액의 한도가 있는데 이 일반 보장성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여기 나눠서 각각 1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또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관심 가지실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 근로소득자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 자, 이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면 이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바로 소득의 제한만 있거든요. 네. 예,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전반전에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시작했다 하면 제일 많이 드는 돈 중에 하나가 학원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공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초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꿀팁이 숨어 있죠. 아, 이번엔 어떤 꿀팁입니까? 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표를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교복구입비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네, 교복구입비는 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모두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 대해서 지금 기본공제를 받고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만 내가 지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반 나뉜 상태라면 그렇습니다. 이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공제 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 신용카드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금액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걸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자, 바로 나이에 제한은 없고 자,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그런 배우자나 아니면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이제 남편이 결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그 공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사용한 것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대금을 지급한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이 현금 영수증의 사용 금액을 어떻게 좀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 진짜 질문 많죠. 네. 자, 우선 그 공제율을 한번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이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입니다. 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이 총금액의 25%를 네, 초과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최저 사용 금액까지는 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다 사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공제 대상이 되는 이 부분은 바로 공제율이 조금 더 높은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시겠죠. 네. 초급과 중급이 있다면 고급이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 편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